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을 벌려면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문장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이게 책으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우연히 이 책 제목을 알게 되었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돈을 저축하고 부자는 돈을 빌린다. 사실 제가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좀 몇 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빌리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벌벌벌벌 어떻게 대출을 해. 대출은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집은 대출이 없어 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출이 없는 게 부자란 뜻은 결코 아닌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대출을 내서 사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죠. 이분은요, 이 저자는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중문과 교수세요. 그래서 중국어 책도 되게 많이 내시고, 뭐, 청소년을 위한 사기 열전, 이런 책도 내실 정도로 중국 관련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부자에 대한 책을 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이 책 되게 특이한 점이 글밥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글이 빽빽하지가 않고, 마치 시집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가볍지만 중요한 문장이 많아서 제가 줄을 많이 그어봤어요. 오늘 한번 부자가 되려면 왜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축은 남의 돈을 모으게 하는 미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돈벌이를 위한 미천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부자는 이런 종잣돈을 빌려 자기의 돈줄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은행이 무엇 때문에 당신의 돈을 보관해 주려 하고 이자까지 주려 하는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우리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 수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니까 회사에 월급을 주는 거와 같은 원리죠.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빌려서 빌딩을 사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남의 닭을 빌려서 자기의 알을 낳게 한다. 부의 공식은 두 가지가 있대요. 타인의 두뇌와 타인의 금전, 남의 머리와 남의 돈을 이용해서 버는 돈, 이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이용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사장은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직원들만 똑똑하면 돼요. 반대로 사장은 똑똑한데 직원들이 멍청하다. 그럼 그 회사가 잘 되나요? 아니죠. 타인의 두뇌와 타인의 금전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려는 꿈이 있는데 만약 미천마저 먹어치운다면 평생 가난하게 된다. 미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종잣돈마저 다 먹어버린다면 평생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질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안목이 짧기 때문이다. 길게 내다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은 더욱더 빨라진다. 가난한 사람은요, 언제나 돈을 쓰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는데요. 돈을 쓰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가난도 빨라진다. 여러분은 돈을 쓰는 것이 빠른가요? 느린가요? 저축하는 것이 빨라요? 쓰는 게 빨라요? 자, 이게 바로 내가 가난해지느냐, 부자가 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대요. 사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종잣돈이 생기고, 그걸로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걸 참을 줄 아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에 뭐 돈에 대한 상처라든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쓰지 않고 거지처럼 살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참을 수 없으면 나의 존재를 좀 가치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명품도 입고 외제차도 끌고 좋은 집에 전세 월세를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돈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내 마음, 심리 같은 것도 다루시면 정말 좋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는 머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믿는데 왜 가슴이 따라가지 않을까? 왜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며 의미 없는 소비를 과감하게 근절해야 한다. 자, 의미 없는 소비를 근절한다. 의미 없는 소비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지난달에 300만 원 우리 생활비가 지출이 됐는데 나 딱히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의미 없는 소비예요. 내가 만약에 뭐 중대한 걸 샀다, 중요한 교육을 들었다, 내가 뭐 50만 원짜리 교육을 들었다. 그런 건 기억에 남겠죠. 근데 너무 의미 없이 쓰는 돈들은 기억에 안 남아요. 여행을 갔다.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죠. 세상의 대부호들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겠는가? 부자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을까? 네,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이 부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말아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자들도 결국에는 죽으니까. 죽으면 그 자식이 그 부를 제대로 불리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적은 투자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끄집어낼 수 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꿰매에 빠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는 부자들의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다. 주식은 작전주에 휘말리게 만들고요. 이거 투자하면 부자가 될 거야. 땅도 어때요? 칼질이라고 하죠? 탁탁탁탁 바둑판처럼 쪼개서 기획부동산에서 이거 사면 대박 날 거야 하고 팝니다.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나와 저 부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자같이 생각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실제 근데 이런 책들에 정말 잘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시간이 쭉 지나가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시간이 흘렀구나. 올해가 다 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요, 시간을 아끼기를 금같이 한대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바로 돈을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돈과 시간을 거의 일치시켜서 아낍니다. 왜냐면 요즘 우리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에 달하고 있죠.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띵까띵까띵까 놀았어요. 그러면 10,000원 날린 거예요. 3시간을 놀았어요. 30,000원 날린 거죠. 내가 누굴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1시간을 갔어요. 택시비 플러스에다가 나의 몸값까지 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몸값이 시간당 10,000원짜리는 아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의 1시간의 몸값은 얼마일까? 그럼 내가 시간을 그만큼 내가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늘 질문합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요. 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외국인 홈스테이 선생님이 와 계시고 제가 아침 저녁을 준비를 하고 대화도 막 하고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SNS 채널을 굉장히 많이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시간을 잘 관리하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근데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직장인이라든가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아이가 우선이죠. 아이가 울고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직장인도 아니고 아기들이 많이 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위험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돈을 벌 수 없다고 해요. 리스크의 크기를 분석할 줄 알아야 전쟁을 나갈 때 이길 건지 질 건지를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전쟁과 똑같아요. 준비가 되고 나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위험이 크기를 모르면 용기가 없겠죠. 리스크를 분석해서 리스크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늘 앞뒤로 생각을 한대요. 생각을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좋을까 안 좋을까? 아, 남편이 싫어할까? 뭐 어쩔까? 힘들까? 어쩔까? 하지만 부자는요, 즉시 행동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말 시대가 빨라졌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많은 것들, 트렌드가 정말 빠릅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장애는 부자들의 눈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자, 빈자들이 지금은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살 때가 아니야 라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거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폭락론자 같은 분들이 책도 내고 강의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2013, 2014, 2015년도 같은 때 수도권 서울 특히 집을 샀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자,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경기가 침체됐고 뭐 가처분 소득이 낮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되게 많았어요. 자, 이게 부자들 눈에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안목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정치인이 IMF 때 경매로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서 엄청난 차익을 냈다고 지금 언론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세요. 부자들은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를 봅니다. 자신이 노력해야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진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면 신도 알아서 금덩어리를 내려주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닐까? 내 남편은 왜 월급을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시댁에서 나한테 뭘 좀 해줘야지.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복지 정책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남에게 자꾸 기대면 풍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노력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없는 일을 두고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의미 없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하면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냄비에 있는 음식이 타는지 안 들리죠.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바로 붙잡으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거 주식을 잘못해서 투자를 말아먹었는데 그 돈 아깝네. 내가 얼마를 까먹었지? 자, 오늘 이웃집 엄마가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를 왜 싫어하지? 그냥 안 만나면 되죠. 그죠? 투자 망한 거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잘할지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얘는 후회된다. 그때 주식을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걸. 막 이런 후회. 나는 왜 어렸을 때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네. 이런 후회를 맨날 생각하면 우울하기만 하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종결하세요. 저는 이 과거를 종결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요. 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행동해야 한다. 만약에 반박자를 늦춘다면 그 사이에 그 돈은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 명언이 명언. 정말 좋은 투자처가 보이면 저는 1초라도 빨리 결정을 합니다. 왜? 조금만 늦어서 어그러진 경우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매수가 파기된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스피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스피드가 없죠. 뭐 집에 가서 상의해 볼게요, 남편에게 물어볼게요, 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많은 버스들을 놓치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다 해봤죠. 세상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 없어요? 내년 국가 예산이 510조에 달한대요. 510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세상에 돈은 많아요. 내년 국가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재물을 획득하려면 오직 한 곳만 주시하면 안 된다. 자원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널려있는 재물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있다. 자원이 흩어져 있대요. 지금 좋은 경제 기사가 사방에 흩어져 있죠. 막 네이버에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 부자 되는 경제 기사에다가 착착착착 좋은 기사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작업을 저는 항상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지. 평생 잘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코닥 필름? 누가 쓰나요? 지금? 저는 20년 전만 해도 이 필름 회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세안미디어에서 비디오 나왔었죠. 자, 이 비디오 테이프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도 이제 없는 거죠, 우리는. 소니 제품 옛날에 많이 썼어요. 지금 쓰나요? 안 써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일제도 메이드 인 저팬 보기가 힘듭니다. 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죠. 노키아 휴대전화 네, 없어요. 쓰지 않아요. 비디오 가게 아저씨 정말 좋은 직업 같아 보였는데 없습니다. 자,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아르바이트생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한 곳만 주시하면 안 되고 넓게 넓게 세상을 보면서 돈을 바라봐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술을 독점하면 돈을 벌되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만약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면 그 보람으로 하여 많은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자, 나 혼자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세계의 최고의 반도체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내가 만드는 기술을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나는 승진을 하고 오너가 되거나 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서 전 세계에 그걸 많이 쓸 수 있도록 대량 하는 게 더 많은 가치, 더 많이 알려지고, 와, 저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저게 정말 부품, 모든 부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리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파이를 내가 독점하는 것보다 큰 파이에서 10%만 먹는 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파이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죠. 남이 준 밥그릇은 영원히 믿을 수 없다. 철밥통을 가지려면 자신이 창조해야 한다. 진짜 요즘은 철밥통이 없죠.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철밥통을 갖고 싶은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가요, SK텔레콤으로 바뀌었고요. 한국통신이라는 회사는 KT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거의 공무원급이었죠. 사기업으로 바뀌었고요. 서울대학교는 어떤가요?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밥그릇, 철밥통이 미래에 존재할까라고는 한번 자문을 해봐야겠죠. 남을 위해 일을 해도 오너가 되겠냐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자, 직원으로 일을 하지만 나는 임원이 될 거야, 난 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 다르죠.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아빠는요, 할인 정보 수집에 주의를 돌리고요, 동료들과 절약 습관을 거론하며 생존 능력을 키운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절약 습관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다들 요즘은요, 할인 정보와 돈을 쓰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죠.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맛있다, 뭐를 가르쳐야 한다, 어떤 교육이 좋다. 부자 아빠는요, 투자, 이제 정보 수입에 바쁘고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급급하기보다는 다만 어떻게 해야 큰 사업체를 거느릴까 궁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을 때는 할인 정보도 좀 보고 절약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가난의 상태를 벗어나는 어떤 임계치의 돈이 쌓이면, 종잣돈이 뭐 1억이라든가 2억, 3억 이렇게 쌓이면은 불을 좀 굴릴 수 있는 마인드와 어떤 용기가 더 생기겠죠. 시간과 자원을 잡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다. 순간에 지나쳐버리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부는 시간과 자원이 합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 자원이 돈도 되지만 나의 능력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내 통장에 돈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죠. 내 몸의 몸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은 전공으로 먹고 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깊이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석사, 박사 굳이 안 따도 할 수 있죠. 재테크 강사 중에 뭐 경제학 전공한 사람 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책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색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남들에게 미움과 원망을 사게 된다. 자, 돈 하다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사람 부자가 되는 방법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균형을 가질 수 있겠죠. 투자하되 회수할 줄도 알아야 한다. 투자 회수는 시기적절해야 한다. 투자 수익이 많을 때 바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을 사고 달러를 사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사는 것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언제 파냐고요.
언제 꼭지고 언제가 내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땐지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또 공부합니다. 자, 투자를 하기만 하고요. 회수를 못하면 미련한 투자가 되고 만대요. 이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기업 투자라든가 투자를 한 사람은 그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그런 타이밍과 그런 적절성을 가져야 합니다. 띵언들이 아주 많네요. 자, 우리가 부를 추구하다가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인생의 즐거움은요, 재물의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 기업가들도 되게 슬픔과 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돈이 많은 게 전부라면 부자들은 이혼도 안 하겠죠. 부자 남편과 살면 정말 행복하면 그 부인이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보세요. 그렇지 않죠. 자, 가지지 못한 재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뭔가 나랑 좀 안 맞는구나. 지금 뭔가 나랑 때가 안 맞나 보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 가슴 답답하고 힘들어서 화병 들어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저축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부자가 돈을 벌게 하는 비법이다라는 어떤 팩트 폭력이 가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부자 옆에 줄을 서는 그런 미래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